웨스트코스트, 에어코리엘, RPO 등 패싱 게임의 진화로 인해 현대 리그의 트렌드는 패싱 게임이 주가되는 오펜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그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은 올드스쿨 파워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버팔로 빌즈의 경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시즌 13주차 8승 4패의 뉴잉글랜드와 7승 4패의 버팔로의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로서 그리고 디비전 챔피언 경쟁을 위한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뉴잉글랜드는 이 경기 전까지 6연승을 달리고 있었으며 이 경기의 승리를 통해 7연승으로 바이위크를 맞이하고 싶었고, 버팔로는 뉴잉글랜드의 연승을 저지하고 AFC 이스트 1등 자리를 탈환하기를 원했습니다. 시즌 후반부 디비전 타이틀 경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경기였기에 뉴잉글랜드와 버팔로 두 팀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버팔로의 홈구장 하이마크 스테디움에서 경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킥오프부터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며 이날 바람의 위력을 바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뉴잉글랜드의 첫 드라이브는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러닝백 데이미안 해리스가 맥 존스의 토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는데요. 양팀 모두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계속해서 3&아웃이 반복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세 번째 드라이브 역시도 3&아웃으로 끝이 나며 펀트를 하게 됩니다. 뉴잉글랜드의 펀터 제이크 베일리가 펀트를 했는데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15야드밖에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버팔로는 뉴잉글랜드의 40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고 경기의 첫 퍼스트다운도 만들어내며 좋은 흐름으로 스코어링 포지션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플레이 러닝백 맷 브리다가 좌시 앨런의 핸드오프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 펌블이 되었고 그 공을 뉴잉글랜드의 디펜시브 태클 로렌스 가이가 리커버를 했습니다. 바람이 도와준 펀트와 안정적인 전진으로 흐름이 좋았던 버팔로는 맷 브리다의 실수로 인해 이 좋았던 흐름은 뉴잉글랜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턴오버 이후 뉴잉글랜드는 타이랜드 자누 스미스와 와이드 리시버 넬슨 에글로도 런게임에 활용을 하며 전진을 노렸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떨드&5 맥 존스의 핸드오프를 받은 데이미안 해리스가 69야드를 달리며 경기의 첫 빅플레이 그리고 첫 터치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첫 터치다운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플레이에서 뉴잉글랜드는 윅사이드 존런을 사용하는데요. 센터를 기준으로 블로커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을 윅사이드라고 하는데 버팔로 수비수들을 보면 블로커가 많은 스트롱 사이드에 더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가 세 드라이브 연속으로 런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세이프티 마이카 하이드를 제외한 10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에 위치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오펜스로 넘어와 3명의 선수들 니키 레리, 아이제아 윈, 야콥 존슨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와이드 리시버 니키 레리는 바로 앞에 있는 AJ 에베네사를 블로킹하고 아이제아 윈은 바깥쪽으로 돌아나가 레비 월러스를 막는 트랩 블로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풀백 야콥 존슨은 달려오는 라인베커를 막아주며 데이미안 해리스에게 길을 열어주는데요. 여기서 해리스는 왼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행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리스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쏠린 버팔로의 수비수들과 컷백 레인을 보고 완벽한 런을 보여줬습니다. 세이프티 마이카 하이드가 너무 과하게 공을 쫓고 위치를 잘못 잡아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오펜스 전체적으로 완벽한 블로킹과 예쁜 컷백 레인을 놓치지 않은 데이미안 해리스를 칭찬해주고 싶은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바로 투포인트 트라이를 성공을 하는데요. 이 플레이도 풀백은 없지만 니키 레리와 아이제아 윈이 똑같이 트랩 블로킹을 사용하며 투포인트 트라이를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첫 터치다운으로 앞서게 된 뉴잉글랜드는 왜 킥을 차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꼭 기억해 주시고 경기를 더 지켜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버팔로의 드라이브 스테판 딕스의 캐치와 데빈 싱글테리의 런으로 퍼스트다운을 만든 버팔로는 뉴잉글랜드의 디펜스에 막히게 되는데요. 뉴잉글랜드의 커버리지가 너무나 좋았고 서서히 무너진 파켓이어서 좌시 앨런은 앞으로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수비수 맷 주던이 이 경기의 첫 번째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뉴잉글랜드 디펜스 라인의 프레셔를 이겨내지 못한 오펜스 라인이었고 버팔로는 펀트를 하게 되는데요. 펀트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니키 레리는 중심을 잃어 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페이스 마스크가 공을 터치해 펌블이 되었습니다. 그 공은 버팔로가 리커버를 해 버팔로가 너무나도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공격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는데요.
버팔로는 바로 터치다운을 올리며 뉴잉글랜드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버팔로는 RPO를 사용했고 타이트하지 못했던 제일런 밀스의 커버리지와 데빈 맥코리의 사이를 가로질러 좌시 앨런과 가브리엘 데이비스가 터치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성공시키며 8대7로 추격을 하는 버팔로입니다. 다음 드라이브, 뉴잉글랜드의 첫 패스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누 스미스가 엄청난 캐치를 성공시키며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만들었는데요. 자누 스미스의 움직임을 보면 블로킹을 하는 척 하다가 돌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쿼터 내내 런플레이만 한 뉴잉글랜드여서 코너백 데인 잭슨은 스미스를 커버하지 않고 플레이 액션을 물어버렸는데 완벽한 오픈 찬스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온전한 패스는 아니었지만 자누 스미스가 어떻게든 캐치를 성공시켜 전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라몬드레이 스티븐슨의 런으로 1쿼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third and 4, 러닝백 브랜든 볼든의 16야드 런으로 스코어링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 뉴잉글랜드인데요. 이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데이빗 앤드루스는 왼쪽에 있는 에드 올리버를, 그리고 레프트 가드 테드 카라스는 오른쪽으로 스위칭을 하며 샤크 메이슨과 부기 바샴을 더블팀합니다. 메이슨은 바샴을 밀어 카라스에게 자연스럽게 토스를 해주고 2선으로 올라가 라인베커 맷 밀라노를 마킹해주는데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멀리서 달려온 켄드릭 본이 마이크 하이드를 체크해주고 타이랜드 헌터 헨리가 안쪽으로 들어와 트레이메인 에드먼즈를 완벽하게 마크해줍니다. 센터 데이빗 앤드루스의 마크맨 에드 올리버가 앤드루스를 벗겨내긴 했지만 아주 살짝 늦었고 아름다운 블로킹을 받은 볼드는 중요한 빅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라몬드레이 스티븐슨의 런으로 조금 더 전진을 한 뉴잉글랜드는 필드골을 시도합니다. 혹시 아까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뉴잉글랜드는 엑스트라 포인트 킥은 시도하지 않고 보다 먼 41야드 필드골을 시도했을까요?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중계화면 기준으로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속 40km에서 56km 사이로 불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은 양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뉴잉글랜드는 바람을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리칙은 왼쪽으로 킥을 차는 1쿼터에서는 킥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오른쪽으로 킥을 차는 2쿼터에서는 필드골을 시도한 것인데요. 바람을 이용해 닉 폴크는 깔끔하게 킥을 성공시키며 11대7로 뉴잉글랜드는 근소하게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버팔로는 가브리엘 데이비스의 빅플레이에 더해 야근야근 전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에쿠알레의 색으로 버팔로는 저지당했고 third and 19, 좌시 앨런의 패스를 에이지언 필립스가 막아내며 스코어링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패스가 실패합니다. 이 플레이에서 필립스가 공을 잘 쳐내기도 했지만 1쿼터에 드랍이 있던 도슨 녹스여서 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녹스에게 아쉬움이 있기도 한 플레이입니다. 5분 23초가 남은 시점, 양팀은 남은 시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쿼터가 시작하고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한 양팀의 드라이브였고 버팔로의 후반전 두 번째 드라이브, 엠마누엘 샌더스의 빅캐치로 후반전의 시작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바로 다음 플레이, 오펜스 라인의 좋은 블로킹으로 여유롭게 필드를 스캔할 수 있었던 좌시 앨런은 스테판 딕스에게 디패스를 시도합니다. 스테판 딕스의 오픈 찬스였고 강한 바람까지 잘 계산한 앨런의 패스였지만 바람 때문에 공이 많이 흔들렸던 탓인지 딕스가 제대로 공을 쫓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좌시 앨런이 자신의 기동성을 이용해 멋진 스티프함 그리고 허슬 플레이로 퍼스트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이후 한 번의 런과 두 차례 패스를 시도했지만 퍼스트다운에 실패했고 타일러 베스가 35야드 필드골을 성공시켜 11대10 다시 한 점 차로 좁힌 버팔로입니다. 뉴잉글랜드의 바로 다음 공격, 데이미안 해리스는 샤크 메이슨의 풀링과 야콥 존슨의 리드 블록을 받아 22야드 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 플레이였던 해리스는 햄스트링이 전 플레이들에서 살짝 올라온 상태였는데 이 플레이 이후로 남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고 라몬드레이 스티븐슨이 메인 러닝백으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스티븐슨은 두 번 연속으로 빅런을 만들어냈고 버팔로의 진영까지 전진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third and 5, 뉴잉글랜드는 기본적인 런 플레이가 아닌 깜짝 QB 스닉으로 4야드 전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깥쪽 런을 많이 사용했던 뉴잉글랜드여서 중앙으로 뚫는 플레이 그리고 러닝백이 아닌 쿼터백 맥 존스의 런이어서 보다 효율적인 전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th and 1 다시 한번 QB 스닉으로 first down을 만들어냈는데요. 버팔로의 헤드코치 션 맥더맷이 챌린지를 했지만 실패했고 뉴잉글랜드의 공격으로 경기는 이어졌습니다. 탄력을 받은 뉴잉글랜드의 오펜스는 라몬드레 스티븐스의 런으로 first down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전진을 했고 3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쿼터가 끝나고 4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전진을 버팔로의 수비수들이 잘 막아냈고 뉴잉글랜드는 필드골을 성공시켜 14대 10으로 다시 달아났습니다. 라몬드레 스티븐스의 런으로 가능했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런플레이로 시간을 잡아먹고 공격 진행 방향을 바꾼 후에 필드골을 시도를 한 게 전략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버팔로의 공격, 스테판 딕스의 캐치와 좌시 알런의 슈퍼플레이로 스코어링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커버레지와 프레셔가 좋았지만 앨런이 러닝레인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기동성을 이용해 완전히 흐름을 탄 버팔로의 공격이었는데요. 야금야금 전진을 하며 레드존까지 몰아붙였지만 세컨드 앤 골, 매추단이 두 번째 색을 만들어내며 버팔로를 밀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7분 28초, 레드존에서 3점밖에 올리지 못하더라도 따라잡을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타일러 베스가 33야드 필드골을 실패하며 점수는 그대로 14대 10으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맷 주단의 색이 정말 주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맞바람이 불어오는 공격 방향이었기에 맷 주단이 만들어낸 10야드 차이가 필드골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권을 넘겨받은 뉴잉글랜드는 두 번째 패스 시도를 합니다. 블랙을 이용해 쉬운 컴플리션을 시도했지만 데인 잭슨의 완벽한 커버레지로 실패를 했는데요. 이 패스 시도 전까지 32번 연속으로 런플레이를 한 뉴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플레이 세 번째 패스 시도를 하는데요. 브랜든 볼든에게 스크린 패스를 했지만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하며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드라이브에서 두 번의 패스를 시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 무조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야 하는 버팔로, 스테판 딕스가 깔끔한 토탭으로 26야드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딕스의 활약이 미미한 경기였는데 스타 플레이어는 중요한 순간에 꼭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좌시 앨런은 맞바람을 뚫고 연속해서 패스를 성공시켰고 데빈 싱글테리의 17야드 런으로 레드존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플레이에서 에이드리언 필립스가 실수를 했고 맷 주던이 끝까지 쫓아 태클을 했지만 부상을 당해 라커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좌시 앨런의 패스와 센스로 레드존까지 들어온 버팔로는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퍼스트 다운, 잭 모스의 런. 세컨드 다운, 스테판 딕스를 노려봤지만 실패. 도슨 녹스의 퍼스트 페널티로 3rd and 14, 앨런이 녹스에게 패스를 하며 터치다운을 노렸지만 에이드리언 필립스가 패스를 차단하며 실패. 전반전에 이어서 녹스에게 향하는 패스를 두 번이나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에이드리언 필립스입니다. 이 플레이에서 스테판 딕스가 완벽한 오픈 찬스였고 딕스에게 패스가 갔다면 터치다운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뉴잉글랜드의 디펜스 라인이 앨런을 덮치는 상황이었고 앨런이 딕스에게 패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th 다운, 좌시 앨런의 패스를 마일스 브라이언트가 쳐내며 버팔로는 터치다운에 실패합니다. 맥 존스의 닐다운으로 경기는 14대 10, 뉴잉글랜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46번의 런플레이 그리고 단 3번의 패스 시도만으로 승리를 챙긴 뉴잉글랜드,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데이미안 해리스의 터치다운, 리그 최고의 오펜스를 틀어먹은 뉴잉글랜드의 디펜스,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였던 뉴잉글랜드를 끝까지 쫓아간 좌시 앨런과 버팔로의 오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로 뉴잉글랜드는 7연승으로 바이위크를 맞이했고 버팔로는 AFC 이스트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합니다. 2011 시즌 뉴잉글랜드와 버팔로는 두 번의 맞대결이 더 있었는데 버팔로가 뉴잉글랜드를 박살냈습니다. 요즘 리그의 트렌드는 확실히 패스 위주의 플레이들입니다. 런 중심의 오펜스라고 하더라도 런과 패스 플레이의 비중은 5대5로 맞춰져 있는데요. 하지만 버팔로의 날씨와 악조건에서 뛰는 루키 쿼터백 맥 존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헤드코치 빌 벨리치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좌시 맥데니엘스의 게임 플랜은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고
많은 팬분들이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최소 패스 시도 경기, 이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기입니다. 리그의 트렌드를 무시하고 변화된 올드스쿨 파워런으로 경기를 지배한 스토리 런 댓 베이비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